HTML 마크업이 다 끝난 상태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브라우저 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래로 모두 다 떨어져 내려오는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CSS로 정리해서 아까처럼 보이는 모습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우선은 문서에다가 일단은 스크립트를 다 넣을 거니까 jQuery CDN도 먼저 갖다 놓고 그리고 스타일 정리를 시작을 합시다. 자, 스타일은 가장 기본적인 리셋은 전체 선택자의 마진형, 패딩형, 박스 사이즈는 보더 박스까지는 좀 넣어 놓고요. 리스트가 많으니까 li 태그에 리스트 스타일도 넌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넌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A 태그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데코레이션 넌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 그리고 배경 색들이 다 들어가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컬러는 FFF로 할 건데 그거는 조금 나중에 배경색이 들어가고 나면 설정을 좀 바꿔 놓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바디 영역은 보게 되면 이 바디에는 지금 현재 문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헤더와 메인 이렇게 두 개의 자식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 두 개의 요소는 가로 배치를 할 거거든요. 브라우저 상에서 이렇게 왼쪽에 이 헤더가 들어오고 오른쪽에 메인이 들어오는 형식으로 짤 거예요. 이거의 부모 요소가 지금 바디라는 말이에요. 이 바디 태그는 그래서 자식 요소로 있는 헤더와 메인을 가로 배치를 플렉스로 정리를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플렉스로 짜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디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설정을 해 놓고요. 디스플레이는 플렉스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요. 그리고 가운데로 보낼 거잖아요. 호리존탈 라인에서 정 가운데로 보낼 거기 때문에 justify content는 센터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저장을 하고 잠깐만 좀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정 가운데로 들어와 있어요. 지금 브라우저가 저쪽 오른쪽으로 좀 나가 있어서 얘가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와 있는 형식이에요. 자, 다시 초기화를 좀 시켜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이즈 크기를 좀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바디 영역 안에 있는 헤더한테는 지금 250을 줄 거고요. 그리고 메인한테는 950을 좀 줄게요. 그렇게 고정값으로 이거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헤더부터 정리를 해보면 위드는 250 픽셀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는 전체 높이를 다 차지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100VH라고 하는 이 단위를 써서 하이트 전체 100% 뷰포인트 하이트 단위를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백그라운드에다가는 진한 회색을 좀 주고요. 그리고 패딩은 위아래 20픽셀, 패딩은 위아래 20픽셀, 그리고 좌우는 0으로 지정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이 헤더 영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선 문서에서는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해서 내부하고 그리고 로고가 들어가는 H1 태그하고 메뉴가 들어가는 내부 태그 이거를 새로 배치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플렉스로 정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얘네는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행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블록 요소란 말이에요. H1하고 내부는. 그래서 여기서는 플렉스를 사용하지 않을게요. 자, 세로로 정리할 때도 플렉스를 쓸 수 있고 그 속성을 지정할 수 있는 게 또 따로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지난 시간에 연습했었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좀 해주시면 돼요. 이제 그냥 써도 됩니다. 블록 요소라서. 그래서 생략을 할게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들어가는 메인 같은 경우에는 950으로 정리를 할게요. 위드는 950 그리고 하이트는 동일하게 100VH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텍스트가 메인 태그 안에 들어가는 텍스트가 H2 태그에 있는 글씨였거든요. 그래서 이 H2 태그를 전 가운데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버티컬 라인, 호리존탈 라인에서 둘 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justify content center를 하면 가로 영역에서의 정중앙으로 오게 되거든요. 지금 얘를 이렇게 브라우저 전체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정 가운데로 오게 되죠. 자, 그리고 얘를 좀 줄여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호리존탈 라인에서 정 가운데로 배치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
요게 이제 버티컬 라인에서의 중앙 정렬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플렉스로 정렬하는 방법도 확인을 했으니까 백그라운드랑 폰트 사이즈 정도만 주면 될 것 같아요. 백그라운드는 20, 20, 20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3.0 EM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폰트 사이즈는 3.0 EM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헤더와 메인이 이제 다 됐어요. 큰 틀은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큰 틀은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헤더 영역 안에 있는 내부 안에 메인 메뉴와 서브 메뉴를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ID 메인 메뉴를 정리를 하는데 로고하고 사이 간격을 좀 떨어뜨리고 싶어요. 그래서 마진 탑은 50 픽셀을 줄 거고요. 그리고 메인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여백을 좀 정리를 해 줍시다. 자, 그러면 메인 메뉴의 자식으로 있는 li 선택자를 좀 가지고 와서 자식으로 있는 li, 그러니까 메인 메뉴라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4개 있잖아요. 그 모양을 잡아야 되는데 li 말고 a한테 잡을게요. a한테 잡을 거고, 서브 메뉴도 동일한 모양으로 잡을 거라서 다중 선택자로 콤마하고 점 서브 메뉴 띄고 A 이렇게 선택자를 다중 선택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이들의 모양은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일단은 디스플레이는 블록으로 해서 여백이라든가 크기가 적용이 되게끔 할 거고요. 여기서는 여백으로 정리를 할게요. 크기를, 공간의 크기에 해당하는 위드 하이트 뿐만 아니라 패딩 보더 마진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공간의 크기를 차지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패딩으로 공간의 크기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태그의 배경에 진한 색이 있기 때문에 아까 리셋에서 주지 않았던 컬러를 여기에서 지금 주도록 할게요. 물론 그냥 여기에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패딩으로 공간의 크기를 좀 줬고요. 마진으로 상하단은 0의 좌우에 5픽셀 이렇게 또 바깥쪽 여백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는 볼드 이렇게 해서 이제 메뉴니까 조금 두꺼운 글씨로 써줬고요. 그 다음에 보더 바텀은 모양이죠. 모양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자, 보더 바텀 1픽셀에 도티드로 흰색을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모든 A 태그가 전부 다 이렇게 보더 바텀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보더 바텀을 가지고 가고 있고, 일단은 메인 메뉴, 요 첫 번째 메인 메뉴를 보게 되면 메인 메뉴 두 번째 거 바로 위까지 좀 볼게요. 여기에서 맨 마지막 번째에 있는 요 서브 메뉴의 A 태그 안에다 넣어준 보더 바텀 있죠. 요게 지금 어디에도 있는 거냐면 여기 메인 메뉴 3번의 바로 위, 메인 메뉴 4번의 바로 위. 얘네는 지금 서브 메뉴의 마지막 li의 자식 요소로 있는 A 태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점선을 좀 없애줄 거예요. 자, 순서는 누가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UL 태그 같은 경우에는 li가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클래스 서브 메뉴에 자식으로 있는 li 중에서 라스트 차일드에 그 자식 요소로 있는 A 태그한테는 보더 바텀을 0으로 해라 이렇게 선택자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서브 메뉴에도 아래에 보더 바텀이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안 들어가고 여기도 안 들어가요. 그 아래에 있는 메인 메뉴 바로 위에 있는 보더 바텀을 없앤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서브 메뉴 정리를 할게요. 서브 메뉴. 자, 서브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치가 어디로 잡혀야 되느냐면, 자, 위치 속성인데 이 위치 속성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메인 메뉴가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냐면 여기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지금 서브 메뉴들이 우측으로 가게 되면 공간이 한 이 정도로 줄어들겠죠. 아무튼 메인 메뉴가 여기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 밑에 있는 서브 메뉴들은 모두 다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메인 메뉴의 탑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오게 할 거예요. 그죠? 메인 메뉴의 탑과 동일하게, 혹은 메인 메뉴의 탑보다 조금 올려주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누가 될 거냐면 메인 메뉴가 될 거예요. 자, UL로 정리를 했던 헤더 안에 코딩을 잠깐만 좀 살펴보게 되면
이 서브 메뉴 LID를 안고 있는 그 부모 요소는 ULID 메인 메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인 메뉴한테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주고 그 아래에 있는 서브 메뉴들은 모두 다 이제 그 위치, 그러니까 UL이 위치하고 있는 곳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뭐 같은 위치거나 얘보다 조금 높은 위치거나 이렇게 정리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서브 메뉴의 기준점을 누구한테 준다 그랬어요? 메인 메뉴한테 주겠다 그랬잖아요. 메인 메뉴가 기준점이 돼야 되니까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메인 메뉴한테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서브 메뉴는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와야 되니까 포지션은 앱솔루트 이렇게 잡아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메인 메뉴 밑으로 이렇게 다 같이 모였어요. 서브 메뉴 4개가 모두 다 같은 자리로 모였어요. 이제 위치를 정해주는데 탑은 일단 한번 동일한 위치에서 시작하게 해볼게요. 탑이 0으로 시작하게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UL이랑 서브 메뉴가 겹치는 거 보이죠? 네, 탑 0으로 이제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탑 0 레프트형이 기본값이기 때문에 좌측에서도 이제 붙어서 보이는데 우리는 얘를 어디로 보내줘야 되냐면 요 자리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를 이만큼 건너뛰어서 여기서 시작하게 해줘야 돼요. 그럼 이만큼이라고 하는 거는 이 LI의 너비 혹은 헤더의 너비가 되잖아요. 요 너비를 우리가 얼마를 줬었나요? 자, 헤더에서 보면 250 이렇게 줬었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레프트도 250 이렇게 주면 되나요? 그럼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게 보이죠? 자, 이렇게 위치를 시켰고 조금 왼쪽으로 보내줘도 되겠는데요. 200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도 마진을 조금 줘도 되는데 210 이렇게 할까요? 210 그냥 이 정도 바로 옆에 떨어지게 210 정도로 정리를 해줬고요. 그러면은 뭐 다른 여백은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는 것처럼 메뉴 2번, 그러니까 서브 메뉴 1, 2, 3, 4번이 모두 다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백그라운드도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합시다. 지금 나는 FF D1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약간 핑크색 톤으로 정리를 했어요. 지금 보니까 210을 떨어뜨렸는데 조금 자리가 약간 오른쪽으로 더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얘를 250까지는 좀 많은 것 같고 220으로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포지션은 앱솔루트로 해서 탑은 0으로 했고요. 레프트는 220 해서 백그라운드 색상을 줘서 요 모양을 잡아줬어요. 그런데 얘를 조금 더 올리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요거보다 조금 메인 메뉴보다는 살짝 더 올리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여기 탑의 위치를 기본 기준점에서부터 위로 보내는 거잖아요. 이거는 음수 방향일까요? 양수 방향일까요? 네, 위로 보내는 거는 음수 방향이에요. 음수 방향. 그래서 요 높이, 그 탑의 위치 값을 마이너스 40픽셀 뭐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도 돼요. 위로 보내라 뭐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나는 높이 값은 주지 않았는데 만약에 높이 값이 지금 이 기능사 시험의 예제처럼 이렇게 좀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높이 값을 좀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크기니까 위에다가 주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높이 값을 얼마를 줄까요? 뭐 300, 250 픽셀 이렇게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커지는 거죠. 조금 더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300, 자,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크기만큼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 위치 값도 나는 메인 메뉴와 동일한 위치에서 시작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0을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오른쪽에 변하는 모습 확인하셨나요? 네, 0으로 주면 되고요. 이거를 전체를 조금 더 올려주고 싶어 그러면 마이너스 40 픽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서브 메뉴의 모양까지는 다 만들었어요.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마우스 올렸을 때 배경색 변하게 하는 거,
그거는 누구한테 마우스를 올렸을 때냐면 우리가 지금 배경색이 변하는 걸 배경색을 누구한테 줬나요? 이 배경색은 서브 메뉴한테 줬네요. 그런데 이제 모양은 누구한테 줬냐면 A한테 줬어요. A한테. 그러면 이 모양을 잡아준 A 요소에다가 마우스를 호버했을 때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A에 호버했을 때, 그리고 서브 메뉴도 A에 호버했을 때로 선택자를 가지고 오시고요. 자, 수도 선택자 A에 호버했을 때라고 이렇게 가지고 오고요. 여기는 백그라운드만 바뀌게끔 하이라이트를 주면 될 것 같죠? 자, 여기는 FF D1 D1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배경색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조금 진한 색 줘야 되겠는데요, 그죠? 여기를 색상을 좀 바꿀까요? 여기 색상을 좀 변경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색상은 좀 진하고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는 살짝 연해지게 이렇게 하이라이트까지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CSS는 다 정리가 된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마크업을 한 거에서 순서를 보게 되면 서브 메뉴는 제일 위에 있고요. 서브 메뉴 1번은 제일 위에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LI 안에는 서브 메뉴 2가 있고, 세 번째 LI 안에는 서브 메뉴 3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LI에는 서브 메뉴 네 번째 것들이 그룹으로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크업의 순서로는 서브 메뉴 4 네 번째가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마크업이 된 순서대로 차곡차곡 위로 쌓이고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브라우저 상에서는 전체 상단에서 보이게 되는 거죠. 요런 것들을 일단은 이 밑으로 지금 서브 메뉴 1, 2, 3, 4가 다 있다는 얘기고, 이것들을 전부 다 안 보이게 하고 마우스를 LI에 올렸을 때 우측에 이제 각각 해당되는 서브 메뉴 그룹이 나타나게 해야 되는 거는 jQuery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확인을 할 거고요.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해준 스타일 속성을 다시 한번 좀 보고 가게 되면 전체 LI하고 A하고 전체 선택자에다가는 기본 리셋을 좀 시켜놨고요. 바디에다가는 그 안에 요소 헤더와 메인을 가로 배치하게 되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적용을 해서 브라우저의 정 가운데 배치하도록 Justify Content Center를 줬어요. 큰 덩어리부터 확인을 해보면 헤더 영역은 250,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들어있고요. 그 다음 메인 같은 경우에는 950, 그리고 백그라운드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글씨 요소가 메인 같은 경우에는 H2 태그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가운데 배치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플렉스에서 Justify Content Center 가로 정렬, Align Items Center에서 세로 정렬을 맞춰줬고요. 이런 백그라운드나 폰트 사이즈는 모양으로 정리를 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 메뉴 부분인데, 메인 메뉴는 로고랑 좀 위에서 떨어져 내려오게 정리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로고랑 너무 메뉴가 붙어 있으면 조금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로고에서 좀 떨어져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마진 탑을 50을 준 거예요. 메인 메뉴에다가 마진 탑을 50을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기준이 돼서 서브 메뉴의 위치를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이 메인 메뉴한테 포지션 릴레이티브 기준이 되어라 라고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준 거죠. 이제 각각의 메뉴의 모양에 대해서는 A 태그한테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메인 메뉴 LI에 있는 A, 그리고 서브 하위에 있는 A를 선택자로 가지고 와서 A는 인라인 요소라서 얘네는 디스플레이 블럭 속성으로 변경을 해놨거든요. 공간의 크기가 적용이 되도록. 그래서 패딩 위아래 10픽셀, 그리고 좌우에 40픽셀 주고요. 마진은 0에 5픽셀, 좌우에 또 5픽셀 여백을 줬습니다. 살짝 공간이 좀 떨어지게 이렇게. 자, 여기도 보면 살짝 떨어졌죠. 그리고 폰트 웨이트, 보더 바텀 이런 것들은 모양을 위해서 설정해 둔 스타일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서브 메뉴의 마지막 LI에 있는 A 태그는 보더 바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보더 바텀을 없애 준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서브 메뉴의 LI 중에서는 가장 마지막 번째에 있는 LI의 자식 요소로 있는 A예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 부분을 좀 헷갈려 할 수도 있는데, 순서를 가지고 있는 거는 LI다. 그렇게 먼저 정리를 하고 나서 그러면 구조 선택자를 누구한테, 순서 선택자를 누구한테 써야 되느냐.
li한테 써야 돼요. 그죠? li의 마지막 번째 있는 li의 자식으로 있는 a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보더 바텀을 a한테 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누구의 a가 되든 a 태그한테 보더 바텀이 들어가야 돼. 보더 바텀을 제로로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순서에 대해서는 li가 가지고 있다. 그거 기억하시고 선택자 작성할 때 유의해 주시고요. 자, 서브 메뉴 전체의 높이 모양 잡는 방법 설명했어요. 서브 메뉴 전체는 높이 값은 300으로 좀 크게 줘봤고요. 앱솔루트 이거는 기준이 지금 메인 메뉴한테 들어있기 때문에 이 메인 메뉴가 포지션 릴레이티브이기 때문에 요 좌측 상단이 기준이 된다 그랬어요. 이 자리가 기준이 된다 그랬고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위로 얼마를 갈 거냐, 우측으로 얼마를 갈 거냐를 정해줘야 되니까 이제 탑은 마이너스 40픽셀 위쪽 방향으로 가는 거라 마이너스 음수 방향으로 보냈고요. 레프트는 오른쪽으로 220픽셀을 떨어뜨렸어요. 자, 백그라운드 색상 좋습니다. 모양 잡았고요. 각각의 A에다가 마우스 호버했을 때 백그라운드 배경색이 바뀌는 하이라이트 적용하기 위해서 선택자 A의 호버 수도 선택자 사용했고요. 백그라운드에는 연한색 배경색보다 연한색을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CSS까지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그럼 jQuery로 요 움직임을 제어하는 마우스를 올렸을 때 오른쪽으로 서브 메뉴가 나타나는 모양을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